보이시죠? 그러네. 이게 너무 잘 보여서 없어야겠네. 내가 하고 싶은 춤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춤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다 존재하는 것들 아무거나 다 이거 자체가 다 저한테는 그냥 춤이라서.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에 오롯이 춤만으로 뮤직비디오를 채운 춤꾼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입니다. 저에게 춤은 지금 언어는 아니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김보람 감독님을 부르는 별명 같은 게 있는데 아무렇게나 불러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부터 삐리삐바람 삐리삐라고 부릅니다. 되게 인상은 너무 무서운데 첫인상이 일단 너무 범상치 않은,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니까. 평범하죠. 튀는 거 안 좋아하고. 근데 어느 정도는 특이하신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하죠. 반은 인정하죠. 그래서 내가 특이해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는 인정을 하는데, 근데 저 스스로는 특이하거나 튀고 싶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고. 에? 아니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빡셈. 그리고 진짜 사우나가 됨. 네, 연습 진짜 빡셉니다. 그래서 저 술을 진짜 좋아하는데 연습 전날에 막 술 많이 먹고 이런 걸 못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토할 것 같아가지고.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숨이 너무 막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맨날 하지 했는데 예, 빡셉니다. 적어도
재미없게 느끼지 않게끔까지는 저희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지 같은 작품도 저 사람이 미친 듯이 하면 저걸 이렇게 재미없어라고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가 됐든 그냥 우리가 죽을 듯이 이걸 해서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죠. 미친 듯이 움직이고 미친 듯이 연습하고. 네. 보람이 형 저희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만났고 거의 지금 19년 동안을 만난 거니까. 대학 생활은 그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보람이 형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갔지? 그러면은 항상 연습실 학교 올라가가지고 혼자 연습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무용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일단 춤을 처음 이렇게 제가 막 움직이고 추기 시작한 건 한 초등학교 3학년? 완도가 너무 시골이니까 저의 기억에 그때는 그냥 논하고 밭 그리고 이제 뭐 깨구리, 뱀,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근데 TV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TV를 보고 이제 그걸 접했었고 뭐 그걸 문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TV를 보고 따라 췄던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우연히 서울에 올라왔다가 그런 피플크루라는 팀의 춤을 우연히 보게 됐고 그게 이제 어떤 제 안에 있는 그 춤을 원하는 어떤 갈망을 그때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정말 이 모든 게 이렇게 2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완도에 다시 와서도 그냥 서울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큰 거짓말을 했죠. 내가 서울에 댄스팀에 합격하고 왔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 1년 뒤면 TV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날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전학을 오게 됐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춤추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90년대에) 대한민국 가요계는 댄스 뮤직이 어마어마한 큰 성장을 좀 하게 되거든요. 18, 19, 18. 네. 저는 프렌즈 활동이 처음에는 사회생활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정말 춤이 너무 추고 싶고 사실은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춤은. 그 목마름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이것만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처음에 프렌즈를 첫날 들어갔을 때 정말 단 한 번도 앉지 못했어요, 바닥에. 계속 연습을 해야 됐었어요. 뭐가 됐든. 그 전에 저도 방송 활동을 했었는데
방송하면서 이미 그 보람이 형 팀 단체가 워낙에 방송 쪽에서는 너무 유명한 팀이었어서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 프렌즈가 과거에 90년대에 엄정화 씨라든가 그 이후에 이승철 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스타 가수들의 안무를 했는데 이미 그때 포인트 안무를 굉장히 많이 이제 연습을 하고 섭렵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이건 서양 음악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형국이었었어요. 당시에 그 댄스 뮤직이라는 것이. 근데 그분들은 거의 이제 10년 넘게 그 한국 가요계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소위 서양 음악과 우리 가요와 접목되는, 그러니까 가요가 발전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안무를 계속 해왔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래 한 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요. 무엇인가 가장 전문적으로 제가 지금 춤을 추면서 가장 전문적으로 했던 시기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그때 제가 겪었던 어떤 슬럼프가 저는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춤을 잘 추기 위해서 춤을 연습하는 거랑 방송 댄스를 위해서 춤을 연습하는 거랑 그 둘 중에 뭐가 더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 그 모든 거에서.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스스로 하다가 단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게 춤이 많이 늘지. 근데 방송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것도 많이 늘어. 이렇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아, 네. 이러고 집에 한 4시간 동안 걸어갔는데 4시간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진짜 없는 사람인데 그 아마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렸던 것 같고 그게 뭐 어떤 감정인지 저는 몰라요. 그때 당시에 이제 춤을 추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댄서들, 특히나 이제 방송계에 먹고 살기 위한 댄서들, 엄청 다양한 댄서들을 많이 봤던 게 지금 제가 제 길을 가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경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멀리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백업 댄서들이었고 그럴 거라고 믿었고 그들과 춤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아서 학생 비자는 쉽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야겠다 생각했고 근데 미국을 안 갔죠. 대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게 너무 저한테는 재밌었고 의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하고 처음 배우는 갓난아기 같이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예대에는 김기인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고 그분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춤 아니면 뭐 장르랑 완전 다른 세계에 계셨어요. 자기만의 장르를 이미 만드신 그 춤이 이제 스스로 춤이라는 춤인데 뭐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저절로 흘러나온 것만이 진정한 것이다. 그게 땡이에요. 그래서 춤 연습도 그렇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저는 진짜 지구상에서 춤을 가장 잘 추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어릴 때 알았고 누구보다 잘 추기 위해서 춤을 춘다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야 돼요. 뭐 마이클 잭슨, 뭐 자넷 잭슨, 뭐 외국에 진짜 잘 추는 사람들을 매일 봐야 되고 막 저들이 이길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춤을 추면서 그게 사라진 거예요. 뭔가 계속 더 잘하기 위해서만 고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춤추지? 아, 난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싶지? 어디로 가고 싶지?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 뒤로 춤이 다 그냥 춤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게 재밌고 저거 하면 저게 재밌고 그냥 다. 대학교 졸업하고 한 3년 동안은 엄청 또돌이 댄서를 했어요. 방송, 무용, 스트릿 댄스. 그냥 우리끼리 맨날 재밌게 이걸 하고 있는데 뭔가 이름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저기 장경민 대표 집에서 술 먹고 있었는데 영어 공부한다고 사전을 사놨더라고요. 야이씨 하고 가는데 A ambiguous 좀 빨리 나왔죠 이 단어가.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매모호하다라는 뜻 자체가 매력적이었고 제가 안무한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름만 만들었는데 이름만 있었고 거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품하고 공연하고 뭐 그냥 음악 표현하자 뭐 어떤 움직임이든 그 음악에 맞게 해서 표현을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음악이 아니라 다 소리들이 모여서 음악이었네. 그래서 소리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근데 소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리를 우리끼리 소통할 수도 없어 말로. 그러면 우리끼리 들어볼 수는 있죠. 근데 듣는 귀가 다 다르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필요했고 그게 이제 제가 그 소리를 어떤 기호처럼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그리기 시작했고 제가 안무라는 거를 어디서 배웠냐면 그림에서 배웠어요. 그 정말 우연한 일이었는데 저는 안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공책 있죠. 공책에 이 빈 페이지 이거 보이시나요? 이 빈 페이지가 있으면 그냥 나는 안무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페이지를 꽉 채우자. 뭔지 중요하진 않아. 그냥 나는 이걸 채우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채우는 일을 계속해서 찾고 여기 좀 비었네 여기 조금 더 그리고 그냥 매일같이 작품을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첫 작업이 이제 볼레로라는 작업이었고 그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을 수상했죠.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받았고요. 그분의 독특함이 진짜 센세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더 쉬운 춤, 그리고 대중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지금도 그런 춤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타고난 아티스트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4, 5년 동안은 뭐 이 활동으로 제가 아무리 많은 상을 받았어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이 예술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을 위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고 어떤 게 있고 결국 다 사회를 위하고 인간을 위한 거잖아. 예술도 같은 거야. 근데 진짜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예술 활동은 사칭인 거야.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나 여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어?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그렇게 들었잖아. 어렸을 때. 나는 어렸을 때 그래서 몰라, 그 어린 나이에 배짱이 못된 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배짱이 나쁜 놈. 맨날 노래나 쳐 부르고 있고. 배짱이가 사람들이 일하는데 아름다운 음악을 키워줬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예술은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모든 어른들은 나 같은 사람을 배짱이로 생각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배짱이가 돼버린 거지. 배짱이는 한 마리였지만 개미는 1000마리였잖아. 똑같은 거야. 지금 예술가가 그렇잖아. 그래, 맞아. 그 개미, 야, 그 배짱이는 한 마리잖아. 그 배짱이야. 근데 개미는 수천 마리의 개미잖아. 근데 용가라, 현사 와. Mnet Plus.